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에는 아파트 매물이 쌓일 것이라면서 영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광수 미래에셋대우증권 수석 연구원인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연구원님의 주장을 듣기에 앞서서 연구원이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먼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면 신문에서나 언론에서는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라고 그러니까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속내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 올랐던 지역의 상승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지역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전형적으로 집값이 고점으로 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7월 같은 경우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 0.1%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지표를 보면 서울이 상승률이 0.03%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0.1% 오르다가 0.03%로 이렇게 현저하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전국에 이렇게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의 지역 가격이 오른다는 걸 전체로 보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과잉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시장은 방향성이 좀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가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를 만큼 너무 올랐다. 연구원님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수요는 투자나 투기 수요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60만 건의 서울 아파트의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집을 사는 사람 중에 40% 정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거든요. 그런데 최근 8월에 그런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취득세를 8% 이상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대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계속 높은 가격에 집을 사주지 않으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집을 산 사람 중에서 4명이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 투자 목적의 이 부동산 매입은 계속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주간 서울 아파트가 0.1% 올랐는데 이제 0.03%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0주 동안 이렇게 올라도 3%, 4%입니다. 네. 그런데 한 채 더 살려면요. 취득세를 8%, 9% 취득 비용을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거의 200주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고 기왕에 수급 측면을 함께 보고 싶은데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요가 감소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네. 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반면에 집값은 바로 빠지진 않아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내놨을 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집값이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앞으로 감소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건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공급이 많이 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다. 매물 쉽게 말해서. 매물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내년 수급 상황을 본다면 위원님께서는 이제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왜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지. 그런 선상에서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는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매물이 많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수요 둔화 속에서 매물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통계치를 보면 2015년도에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중에서 10채 중에 100채 중에 10채가 매물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100채 중에 4채밖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내년부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6월 이후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가 강화되고 예.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계속 부담일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율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요는 감소한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은 당연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락이 내년에 온다 그런 전망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보유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보유할 때 부담은 증가하는데 갖고 있는데 실익이 없어요. 아.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예.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내년 6월에 양도세가 중과되는 게 영향이 클 텐데 그 매물들이 어떤 지역,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갖고 있는 건 전국에 다 산재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13% 정도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중에서 13%가 매물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한 물량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물량이 서울의 아파트의 13%인데 그게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요 아파트인 경우에 13%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이제 그동안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물이 안 나왔던 거죠. 네. 안 나온 이유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때문이었나요? 그게 이제 직관적인데요. 그게 이제 가장 컸죠.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증가되면서 갑자기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증가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서울의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수가 거의 14만 호 정도 되고요. 인천, 경기 지역은 13만 호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38만 호가 등록됐고요. 연간.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151만 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거죠. 근데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57만 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거래되는 거에 3배 정도가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왔던 거죠. 임대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금의 혜택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자동 말소가 됩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소된 아파트 수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한 14만 채 정도가 만료되고요. 전국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47만 호, 내년에 58만 호, 22년도에 72만 호, 23년도에 83만 호가 엄청난 물량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중과할 건지, 아니면 시장에 물건을 팔 건지. 네, 그럼 앵커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기준이 계속 가격이 오른다면 갖고 있겠죠. 네.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계속 오르냐는 거죠. 누군가 사줄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 수요가 둔화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으니까 수요 그렇습니다. 둔화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져가면서 계속 갖고 있기 어렵다. 그래서 매물이 나온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이시군요. 이게 근데 단순하게 내년 문제가 아니고요. 예. 향후로 계속 누적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2023년도에 무려 83만 호가 끝납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관의 전망치여서 우리 이 의원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내년 집값이 오른다는 연구원들의 전망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네. 그런 연구원들의 전망은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그럼? 글쎄요, 제가 연구 결과를 다 지켜보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동성이 많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오류가 좀 있죠. 첫 번째는 네. 유동성에 가려면 대출을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이 계속 막히고 있어요. 최근에는 신용대출도 막았죠. 아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순하게 금리가 낮다는 게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가기에는 계속 그 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성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지금의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예를 들어서 5%, 4%, 3%, 2%, 1% 떨어지는 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지 1%에서 계속 유지하는 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량의 관점에서 유동성을 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금리를 2차례나 인하하잖아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2030 뭐 영혼을 끌어다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된다는 절박감 같아요. 그런데 이광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위원님의 전망을 믿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의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네.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그동안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올랐다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 5년 후에 집값이 계속 오르라는 건 그건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전망할 때는 과거하고 다르게 전망하셔야죠. 그런데 과거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거다? 그래서 난 지금 산다라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왜 올랐느냐에 그러니까 올랐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올랐을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더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수 의원님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부동산 거품이 빠진다, 좀 기다려라,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당시의 주장은 조금 틀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하는 건 정확히 워딩이 2019년부터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네. 2019년도에는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었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두 가지 뭐 변명은 아니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2차례나 인하되고 그리고 갑자기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런 전세 가격이 앙등하는 현상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갑자기 심리적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을 예측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네. 중요한 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려면 제가 2013년도에는 오히려 집을 사자고 그랬어요. 2013년에? 네. 아무도 사지 않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그때는 왜 사자고 했었냐 이렇게 질문도 하셨어요. 네, 네, 저는 네. 집값을 단기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을 사는데 주식처럼 내일 살고 뭐 한 달 후에 팔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집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5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2019년, 2020년 지금 계속 시장에 불안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지금 내 집 마련에 골몰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투자 자문,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부탁합니다. 저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게 what보다 when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시점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이나 좋은 곳은 남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사실 지금 잘 보면 오르지 않는 지역이 막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지방에서 오르는 곳이 울산이죠. 예. 뭐 창원 이런데요. 네, 울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나 지난해 울산이라든지 창원 이런 데를 말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뭐 위치가 중요하다, 학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 웬이라는 거에 주목하면 우리가 변동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점이 중요하고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웬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내가 이거를 살 만한 지금 상황인가. 예.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막 엄청나게 그런 부담을 일으켜서 사는 집값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웬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듣고 네.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미래에셋대우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